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재무관리 수업을 맡은 한종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강의라 처음이라 강의 중에 많은 실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은 재무관리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수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재무비율 분석하기, 두 번째 CVP 분석하기, 세 번째 경영의사결정 정보 제공하기. 우리가 2주 동안 배울 내용은 재무비율 분석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는 강의 계획서에 가시면 학습 모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과대표가 뽑히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제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재무관리를 배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 기업가의 입장, 금융기관의 입장, 기타 등등. 자, 여러분들도 재무관리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재무관리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챕터 재무비율 분석학인데요. 재무비율 분석은 크게 기업 분석의 작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기업 분석은 재무비율 분석 플러스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의 마인드, 기업의 가치, 경제, 산업 동향 분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기업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무 비율 분석은 좁은 의미의 기업 분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성, 그 기업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재무적 위험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혹은 후퇴되는지, 이런 것들을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재무 관리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산업 경제 동향, 그리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면서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어가는지 등등을 여러 방면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만 듣지만 4월부터는 제가 직접 보면서 더 알차고 재밌는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2주 동안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또 지금 상황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잘 따르셔서 몸 건강히 4월에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준비한 PPT와 제 음성을 들으시고 숙지한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강의가 끝난 후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4월에 제가 자세히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주 동안은 이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배운 이론을 한번 직접 우리가 기업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해 보면서 분석하고 그 분석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무제표를 이용한 기업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이용한 기업. 아까 말했듯이 협의, 좁은 의미의 기업 분석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재무제표, 거기 나오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목적과 종류는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기업은 재무활동과 투자활동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재산 상태를 변화시키고 이익을 창출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측정하여 이를 회계 기간별로 나타낸 것이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에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죠. 재무제표는 미래의 값이 아니라 과거의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 비율 분석을 시행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2학기의 수업 커리큘럼을 보면 아마 경영 분석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배워두시면 아마 경영 분석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재무제표 분석이 나오죠. 그 재무제표 분석은 다양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거 및 현재의 재무제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현재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을 살펴보고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예측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분석 방법으로 재무비율 분석, 구성비율 분석, 비교 재무제표 분석, 질적 분석 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 재무비율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왔죠.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예측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고평가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떤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는 가장 기본이 되고요.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비율 분석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물론 재무비율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완벽하게 분석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도 말했듯이 넓은 의미의 기업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나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체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습니다. 재무제표 상태에서도 보면은 영업이익도 좋고 부채 비율도 낮고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좋아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시장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듯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의 기업 분석을 해야 나중에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수업 시작 후 한 10분간은 시장 흐름, 세계 산업 동향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들이 지금 위기에 있어요. 침체되어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재무제표를 우리가 봤는데 이 기업은 굉장히 좋아. 그럼 뭐야? 언젠가는 그런 기업들이 더 급성장 빠른 속도로 주가를 회복하게 되죠.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무비율 분석을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관련 항목 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은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관계비율 분석이라고도 한다. 재무비율은 분석의 목적과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비율 분석은 뭐냐?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총액에 대한 구성비율로 표시한 재무제표를 공통형 재무제표라고 한다. 재무상태표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각 구성 항목들이 백분율로 표시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구성 항목들이 백분율로 표시된다. 이처럼 공통형 재무제표의 각 항목들의 구성 비율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구성 비율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구성 비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회사를 비교할 때 재무제표만을 보면은 훨씬 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훨씬 더 높죠. 두 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각 구성 비율 분석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비교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를 기업 간 또는 기간 간의 비교 분석하는 것을 비교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한다. 기간 간 비교는 연이은 두 기간을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기간을 비교하는 추세 분석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기업 간 비교는 동종 경쟁 업체 혹은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동종업종, 예를 들면 IT 기업, 자동차 기업, 조선산업, 항공, 산업 분류가 쭉 있죠. 그 동종업종 간의 비교를 하는 걸 비교할 때 쓰는 것이 이 비교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래서 산업평균이 쭉 나오죠. 이거는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산업연관표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4월에 뵈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을 비교할 때 비교 재무제표 분석을 쓴다. 자동차 업종끼리, 항공사 업종끼리, 엔터 업종끼리, 게임 업종끼리 비교할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적 분석. 재무제표의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 질적 정보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분석과 같은 재무제표 외의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질적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의 중요한 시발점인 동시에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의미에서 보는 경영 분석을 말하죠. 기업 분석을.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 요즘에 경영자 인성 얘기 많이 나오죠. 갑질. 이런 뭐예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스터 피자도 그랬고 BBQ 치킨도 그랬고 뭐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기업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사람들이 불매운동하자. 그럼 뭐야? 매출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뭐야? 나중에 이 기업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둘째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